네, 지금부터는 다양한 형태의 마이크를 어떻게 연결하고 사용하는지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군포시 미디어 센터에는 여러 가지 샷건 마이크가 있는데요. 이 소니 마이크는 일단 이 스펀지를 빼보면 이렇게 길쭉하게 생겨서 샷건 마이크, 지향성 마이크라는 걸 알 수 있죠. 끝은 이어폰 잭, 3.5파이 이어폰 잭으로 되어 있는 마이크가 있습니다. 또 다른 거는 제나이저라는 회사의 마이크인데 지향성 마이크입니다. 그리고 끝은 XLR 단자, 팬텀 파워 잭이 있어요. 다르죠? 이 두 개의 마이크가 생긴 건 비슷하지만 이 단자가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던 이 소니 캠코더는 두 가지를 다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쪽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보면은 이쪽에 XLR 단자를 연결할 수 있는 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옆구리, 이 옆쪽을 보면은 3.5파이 이어폰 잭 마이크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거나 빌리는 마이크가 어떤 것인지 상관없이 이 소니 캠코더에는 두 가지를 다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홀더, 거치대에다가 마이크를 채우고요. 이쪽에 이렇게 XLR 단자의 마이크를 연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일반적인 마이크, 이어폰 잭을 갖고 있는 마이크를 옆쪽에 꽂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이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빌려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마이크는 모두 전원을 공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체적으로 연결된 기기에서 전기를 뽑아서 쓰기 때문에 별도의 배터리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또 케이블을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장비, 앰프나 그런 콘솔에 연결해서 쓸 수도 있으니까 전기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마이크고요. 얘는 생긴 것부터가 이어폰 잭이잖아요. 그럼 어떤 장비에서도 연결하면 미세한 전류는 흐르기 때문에 별도의 전원은 공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소리는 음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마이크라면은 어차피 좋은 소리를 따는 용도라기보다는 두루두루 소리를 잘 따는 일반적인 범용적인 마이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지향성 마이크 중에서 XLR 단자를 꽂은 마이크들에는 배터리를 넣어야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런 팬텀 파워 케이블을 길게 연결해서 좋은 장비에서 전원을 공급해 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선택하실 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따라서 전원을 공급해 줘야 되는지 혹은 고음질을 녹음해야 되는지에 따라서도 마이크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카메라에 연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군포시 미디어 센터에는 또 다른 형태의 샷건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펀지를 잠깐 빼보면 이렇게 생긴 샷건 마이크고요. 끝쪽은 3.5파이 이어폰 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콜드슈 홀더를 카메라에 연결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DSLR에 연결을 해볼게요. 여기에 연결해서 이렇게 녹음을 하면 되고, 이 한 케이블의 한쪽 끝은 옆에 마이크 잭에다가 연결을 하면 지금부터는 이 마이크에서 녹음한 소리가 카메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쓰는 마이크인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9V 넓적한 사각형의 배터리가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런 사각형 9V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야외 촬영을 할 때는 여분의 배터리도 챙겨 가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런 마이크들에 공통적으로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는데요. 여기에도 있고요. 이런 버튼은 로우 컷 버튼이라고 특정 주파수 대역 이하의 소리는 녹음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는 기능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주파수의 소리가 있거든요. 하지만 영상을 제작할 때는 모든 소리를 녹음할 필요는 없어요. 특히 바람 소리라든가 웅 하고 낮게 깔리는 저음, 중저음들은 굳이 녹음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로우 컷 기능을 켜주면 100Hz 이하 혹은 80Hz 이하의 중저음들은 아예 녹음이 안 되니까 사람 목소리나 일반적인 풍경에서 들리는 소리를 자연스럽게 녹음을 잘 해주는데 약간 어색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영상의 성격에 따라서 로우 컷 기능을 켜줄 수도 있고 끌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군포시 미디어 센터에는 보통 영화 녹음을 할 때 쓰는 이런 붐 마이크가 있습니다. 생긴 거는 샷건 마이크죠. 샷건 마이크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고요. XLR 단자로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마이크입니다. 지향성이겠죠. 특정 소리만 녹음을 잘합니다. 특히 이 마이크는 더 좋은 게 이 마이크의 앞쪽에 있는 소리만 녹음이 잘 되고 주변 소리는 잘 녹음 안 되니까 이 마이크 끝이 향하고 있는 곳의 소리만 딸 때 유용합니다. 그래서 영화 촬영할 때 말하는 사람, 배우의 입 쪽으로 이 마이크를 향해서 들고 있는 거 영화 촬영장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용도의 마이크가 이 샷건 마이크, 붐 마이크인데요.
이 마이크의 특징은 이 마이크를 연결하는 이 연결 부위가 움직여요. 움직인다는 말은 충격을 흡수해 준다는 말이에요. 충격을 흡수해 주지 않으면 녹음할 때 쓸데없는 진동까지도 녹음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이 마이크를 누군가 들고 있어요. 이게 가만히 들고 있는데 이게 손이 떨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딸그락거리는 소리들이 녹음됩니다. 또 녹음을 할 때 긴 케이블을 연결해서 사용하면은 이런 케이블 여기 꽂겠습니다. 그럼 이 케이블이 딸그락거리면서 붕대, 봉 혹은 주변 벽, 이 들고 있는 사람의 몸에 부딪힐 때 그 소리도 여기 녹음이 다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흔들려서 진동 같은 소리가 이 마이크까지 전달되지 않게 하는 그런 재질이 주변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로드사의 마이크도 여기가 덜렁덜렁 움직이고 있잖아요. 흔들린다는 말이 충격이 분산되기 때문에 잡음이 덜 들어간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샷건 마이크, 이 붐 마이크를 빌릴 때도 덜 떨린다고 고장난 거 아닌가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잡음이 녹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붐 마이크는 이대로 대여가 되는 게 아니라 옆에 바스켓이라고 하는 바구니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바스켓이 있고요. 한쪽을 열면은 이쪽에 홈이 파여 있기 때문에 이 홈 방향으로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어요. 연결을 했고요. 요거를 닫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 레버를 돌려서 원하는 각도, 내가 들고 있고 녹음하기 좋은 각도로 고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녹음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누군가 말하고 있을 때 이 마이크의 끝, 이 바스켓의 끝이 향한 방향의 소리가 녹음이 잘 되겠죠. 그리고 아까보다 이렇게 감싸는 재질이 있다 보니까 쓸데없는 소리가 덜 들어갈 거예요. 딱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들고 있으면 주변 소리는 더 덜 녹음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람 소리인데요. 야외 촬영을 하면 바람으로부터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바람 소리도 녹음이 다 됩니다. 그러면 소리를 못 쓸 수도 있잖아요. 중요한 말을 할 때 갑자기 바람이 퍽 치면은 그때 그 말은 아예 못 쓰잖아요. 일반적인 인터뷰라면 그냥 자막 씌우는 걸로 해결할 수가 있지만 자연스러운 게 중요한 영화나 드라마의 경우는 그 지점 다시 녹음해야 되거든요. 다시 촬영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럴 때는 바람 소리를 막기 위한 이런 윈드실드, 뭐 털처럼 생겼죠. 동물 털처럼 생겼는데요. 이 윈드실드를 이 바스켓이나 마이크에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네, 다 씌웠고요. 되게 복실복실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 털의 기능은 바람 소리가 이 사이를 지나면서 흡수된다고 해야 되나?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크까지 전달되는 잡음이 줄어들거나 사라지겠죠. 이런 게 없이 맨 마이크 혹은 이런 스펀지로만 보호하기에는 센 바람의 경우는 막을 수 없으니까 이런 윈드실드를 꼭 갖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이 무선 마이크에도 이 털이 달려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무선 마이크, 핀 마이크나 무선 마이크 혹은 이런 조그만 샷건 마이크들도 살 때 윈드실드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그 털을 제공한다면 야외에서도 바람 소리로부터 자유롭게 걱정이 덜 한 채로 녹음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마이크를 들고 사용할 수도 있지만 보통 영화 촬영장에서 보는 것처럼 마이크가 카메라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길게 뽑되 말하는 사람의 입 근처로 가장 가까이 가려면 그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막대기, 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이 붐대입니다. 이 붐대, 붐폴이라고도 하고요. 붐대라고도 합니다. 이것과 마이크를 연결해 주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됐고요. 이거를 길게 뽑는다면 제가 뭐 몇 미터까지 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길게 뽑아서 멀리에 있는 곳의 소리도 이런 식으로 붐대를 들고 녹음을 해서 소리를 딸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기에 케이블을 연결해야 되는데 이 케이블의 길이도 내가 원하는 거리만큼 긴 케이블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 안에 마이크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고음질로 너 원하는 소리만 깨끗하게 따고 싶을 때는 이런 붐대를 쓰시는 게 좋아요. 이런 붐폴로 이렇게 특정 소리만 따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붐대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붐 마이크에 같이 나가는 이 MKE600 마이크는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이쪽을 돌려서 열면은 여기 1.5V AA 건전지를 넣어야 되니까 여기 이걸 넣으면 뭐 전기 공급 없이 쓸 수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이크를 쓸 때 전문적인 방송 장비, 영상 장비나
전원을 팬텀 파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장비를 쓸 때는 굳이 여기 배터리를 넣지 않더라도 여기 스위치에서 오프를 연결해도 녹음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캠코더나 카메라 같이 약한 전기만 갖고 있는 캠코더랑 연결할 때는 가급적이면 여기 배터리를 넣어 주시고 여기 이 온 스위치를 올려주시면 그때부터는 외부 전원이 약하더라도 없더라도 녹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 붐마이크 빌리실 때 이 배터리 부분도 꼭 생각해서 배터리를 준비하시든가 어떻게 운영할지를 계획을 세워보세요. 네, 지금부터는 무선 마이크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미디어 센터에는 이 소니 무선 마이크가 있는데요. 이게 꽤 좋고 비싼 겁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도 이 장비는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선 마이크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했었죠. 마이크를 연결하는 이 송신기, 트랜스미터와 수신기, 리시버가 있습니다. 이 두 장비를 사용한다면 먼저 송신기는 간단해요. 이쪽에 전원 버튼과 뭐 각종 설정 버튼이 있고 위쪽에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있으니까 여기에 핀 마이크라든가 이렇게 3.5파이 모양으로 생긴 마이크를 연결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마이크는 적절한 곳에 차면 됩니다. 아무데나 중간에 채워볼게요. 이렇게 핀 마이크는 채우면 되는데 이렇게 줄이 노출되면 안 예쁘거든요. 예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이 마이크를 옷 속으로 숨겨서 밖으로 꺼낸 이후에 적절한 곳에 착용을 하는데 이게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를 어떻게 놓을지 어디에 꽂을지도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위치도 중요한데 너무 가까우면 목소리가 잘 들어갈 것 같지만 오히려 쓸데없는 잡소리라든가 입에서 나오는 바람 소리까지 들어갈 수 있고 음량이 너무 커요. 반대로 너무 아래쪽에 달면은 목소리가 작아요. 굳이 핀 마이크를 쓰는데 너무 아래에서 작게 녹음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의 성량에 따라 위치가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한 뼘 이내에다 답니다. 입부터 한 뼘 이내 거리 이 정도나 이 정도에 닿으시면 되고요. 너무 가까워도 안 좋고요. 너무 멀어도 좋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이 공간도 좀 울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간음, 반사되는 소리가 덜 들어가게 하려면 마이크가 입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위치에 놓고 녹음하면 제일 좋습니다. 통신기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다음 수신기, 안테나가 있고 카메라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 꽂을 수 있는 단자, 그리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이어폰 단자가 있는 기계입니다. 여기다가 출력이라고 써있는 아웃풋이라고 써있는 곳에 카메라와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을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이 3.5파이 이어폰 케이블을 카메라에 마이크 단자에 연결을 하시면 그리고 이 마이크를 이쪽에 이렇게 꽂고 사용하면 들고 이동해도 마이크 케이블로부터 자유롭게 녹음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안테나의 위치, 모양입니다. 보통 이렇게 카메라 위에 올려놓고 쓴다면 이런 식으로 눕혀지겠죠. 그때 이 안테나는 이렇게 누워 있으면 안 돼요. 마이크 전파가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수평 방향, 면으로 가거든요. 이렇게 접하기 때문에 이 안테나가 눕혀 있으면 감도가 떨어질 수 있고 잡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는 이 안테나는 꼭 수직으로 세워주세요. 어디에 놓고 사용한다 하더라도 삐딱해서 기울어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삐딱한 상태에서라도 수직으로 세워주셔야 제일 전파를 잘 잡습니다. 자, 그 다음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자면 각각 화면이 달려 있거든요. 전원 버튼을 켜보겠습니다. 네, 전원이 켜졌죠. 그럼 두 카메라마다 배터리 잔량이 나와 있고 녹음되는 볼륨이 나와 있고 제일 중요한 주파수가 써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게 저기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죠? 제가 말하고 있는 게 잘 녹음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메가헤르츠라고 주파수가 써 있는 게 보입니다. 이 주파수가 중요한 게 장비가 많은, 전자장비가 많던가 이런 무선 마이크가 많은 곳에 가면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소니 무선 마이크를 쓰는 촬영팀이 여럿이다 그러면 몇 개 중 하나는 내 마이크와 주파수가 같을 수 있거든요. 그때 이 주파수, 채널을 바꿔주지 않으면 저 사람 마이크의 소리가 내 수신기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녹음을 할 때 쓸데없는 소리, 원하지 않은 소리가 들어오네 혹은 잡음이 녹음되네 하면은 채널을 바꿔보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볼륨 아래쪽 키를 눌러서 스캔을 누르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채널을 찾았고요. 마음에 들면은 세팅 누릅니다. 그럼 싱크를 할 거냐? 예스를 누르면 여기서도 바꾸죠. 싱크를 눌러서 예스를 해주고 세팅을 하면 두 개 수신기와 송신기의 주파수가 맞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뉴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저도 다는 모르고요.
입력되는, 녹음되는 볼륨 조절하는 법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아래 버튼을 누르면 메뉴를 전환할 수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아래 버튼을 누르면 이게 출력되는 듣는 모니터링용 볼륨이고요. 여기 아웃풋 레벨이 있습니다. 여기서 꾹 세팅을 눌러서 원하는 값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중간 값으로 플러스 6dB를 둘게요. 위쪽에 바 게이지가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저 선 있는 곳에 목소리가 위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면 목소리가 고음에서 깨져요. 시끄러운 지점에서 깨지고요. 너무 작게 말을 하면 녹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평균 값이 저 바 상단의 바에 움직이는 정도로 녹음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군포시 미디어 센터에는 이게 줌 H6라는 아주 좋은 녹음기가 있어요. 이 녹음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개 채널, 다양한 채널의 마이크로 녹음을 할 수 있고요. 음질이 아주 좋습니다. 이 녹음 장비는 웬만한 영화나 방송 규격 이상으로 녹음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음질로 녹음하고 싶을 때는 이런 녹음기에 마이크를 물려서 녹음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기하는 배우나 인터뷰한 사람은 저쪽에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카메라는 이쪽에 세워놓고 마이크는 이 녹음기에 연결한 채 사람 근처에 가까이 가면은 무선 마이크랑 같은 효과를 보겠죠. 카메라와 거리의 제약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디지털 녹음기 사용법을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몇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마이크에 보면 앞에 버튼이 많고요. 옆에 꽂는 것도 있고 뭐 버튼 단자들 있고 위에 마이크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얘는 마이크를 교환할 수 있어요. 양옆에 레버를 누른 채 마이크를 떼면 여기에 다른 마이크를 꽂을 수 있는 단자가 보입니다. 군포센터에는 이 XY 이렇게 엇갈려 있는 이 마이크만 있는데 이 마이크가 아닌 다른 마이크도 연결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여기 보시면 90이라고 써 있고요. 뒤쪽을 보면 120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이크의 방향을 돌리면 수음, 녹음을 하는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120으로 돼 있으면은 이 정도 한 120도 각도 정도의 넓은 범위의 소리를 녹음해 줍니다. 반대로 이거를 90도로 돌려주면 이 마이크로부터 딱 요만큼 90도 각도의 소리만 녹음되니까 훨씬 폭이 좁게, 다시 말해서 거의 지향성에 가깝게 녹음을 해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인터뷰할 때는 이걸 90도로 놓고 이렇게 마이크 방향이 앞쪽을 향하게 하면 그 사람 목소리 위주로만 녹음되고 주변 소리는 덜 녹음되겠죠. 반면에 풍경음을 잘 녹음하고 싶다 그러면 이쪽을 120으로 돌려놓고 녹음을 하면 주변 소리가 더 풍성하게 폭넓게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범위를 조절하는 마이크 회전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마이크의 입력 레벨을 고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0부터 10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판단해 보세요. 내가 이 소리를 딸 때 너무 시끄럽다 그러면 숫자를 낮춰주시면 되고 너무 작다 그러면 올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꼭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 숫자를 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10이 좋겠지, 크게 녹음하면 좋겠지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10을 했을 경우에 너무 시끄럽게 녹음되기 때문에 볼륨이 큰 지점은 아예 소리가 깨져서 쓸 수가 없어요. 꼭 조절해 주시고요. 그 다음 각 채널별로도 볼륨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전원 버튼부터 보여드리자면 이쪽에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버를 한쪽으로 이렇게 당기고 있으면 여기에 전원이 들어와서 화면이 켜집니다. 그리고 이쪽에 전원 버튼이 홀드 기능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작동을 하다가 가끔씩 실수로 눌러서 일시 정지가 되든가 마이크 채널을 바꾸든가 이 값이 돌아가서 녹음되고 있는 값이 달라지면 사고가 되겠죠. 그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니까 홀드 기능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놓으면 아무리 만져도 그 값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녹음되는 도중에 홀드를 걸어두면 안전하게 녹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 버튼, 홀드 버튼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볼륨 버튼인데요. 이 볼륨 버튼은 모니터링, 이어폰을 여기다 꽂고 들어볼 수 있거든요. 그때 모니터링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옆에 메모리 카드를 꽂을 수 있는데요. 디지털 녹음기다 보니까 SD 카드가 들어가요. 가급적이면 고속 메모리 카드, 대용량 메모리 카드를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카드를 여기 꽂고 뚜껑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이어폰을 꽂을 수 있는 단자도 있습니다. 반대쪽을 보면 USB 단자가 있죠. USB 단자로 전원을 공급해 줄 수도 있고요. 또 그거를 케이블을 컴퓨터랑 연결하면 파일을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 메모리 카드를 뽑아서
컴퓨터 리더기에 꽂아서 옮길 수도 있지만 케이블을 이 옛날 방식의 USB 케이블을 연결하면은 바로 컴퓨터로 파일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또 메뉴 버튼이 있습니다. 이쪽에 화면에 다양한 메뉴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는데 그때 누르는 게 이 메뉴 버튼입니다. 메뉴 버튼을 눌러서 전환을 하면 되고요. 움직일 수 있는 조그 셔틀, 조그 버튼이 있는데 이렇게 까딱까딱 움직여서 방향을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꾹 누르면 터치, 클릭까지도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양옆에 있는 기능들이 그렇고요. 그다음 아래쪽을 볼게요. 아래쪽은 리모컨을 연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써보지 않아서 모르겠고요. 그 다음 라인 아웃이라고 이게 녹음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6개의 마이크를 연결했어요. 하지만 컴퓨터나 한 개의 카메라로 소리를 넣고 싶을 때는 여기다가 라인 아웃에 케이블을 꽂고 카메라의 마이크 쪽에 연결을 해주면 이 6개 채널의 모든 소리가 케이블 한 개로 모여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녹음기로 쓸 게 아니라 이걸 카메라 같은 데 위쪽에 달고 마이크처럼 쓰고 싶을 때는 마이크는 여기다 연결을 한 채 여기 라인 아웃 단자에서 카메라의 마이크 쪽으로 연결해 주시면 얘 자체가 일반적으로 쓰는 지향성 마이크처럼 한 개의 마이크로 인식이 됩니다. 그 다음 뒤쪽을 보면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데요. 배터리가 AA 건전지 4개가 들어가거든요. 1.5V 건전지 4개가 들어가는데 꼭 배터리 여분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카메라 삼각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홈이 있어요. 이 홈에다가 삼각대를 연결할 수도 있고요. 붐대를 연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녹음을 할 때 꼭 이렇게 책상 같은 데 올려놓을 필요 없고요. 삼각대에 꽂은 채로 사용해도 되고 붐대에 연결해서 멀리 말하고 있는 사람 입 근처로 이 마이크 자체, 녹음기 자체를 가까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을 그렇게 쓰면 되고요. 양옆에는 보시다시피 XLR 단자, 팬텀 파워를 공급해주는 XLR 단자가 4개 있으니까 여기에 마이크를 4개 더 연결할 수 있겠죠. 또 옆쪽을 보면 이 마이크에는 이어폰 잭처럼 생긴 라인 인 단자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다른 마이크 3.5파이 이어폰 잭을 갖고 있는 마이크를 꽂아주면은 드디어 6개의 채널을 입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의 입력을 할 수 있죠. 꽤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전원 버튼을 켜고요. 옆에 있는 전원 버튼을 켜겠습니다. 화면이 켜졌죠. 채널이 많고 그런데요. 일단은 당장 녹음할 수 있는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옆쪽에 보시면 메뉴를 누를 수가 있거든요. 메뉴 버튼을 누르면 다양하게 고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녹음되는 파일들은 폴더별로 녹음 정지 누를 때마다 한 개 한 개의 개별적인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거를 움직일 수가 있고요. 당연히 메뉴도 이동할 수 있겠죠. 이렇게 메뉴를 조작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처음 이 녹음기를 받았다, 대여를 했다고 할 때는 제일 먼저 가실 게 이 녹음 기능으로 가셔서 레코드 포맷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레코드 포맷, 렉 포맷에 들어가서 한번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숫자 값들이 나오죠. 조절을 하시면 되는데 MP3는 음질이 좋지 않아요. 그냥 음악 감상용으로 쓰는 거지 전문적인 영상 만들 때 MP3 코덱은 좋지 않기 때문에 쭉 내리시고 웨이브 파일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숫자가 많은데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숫자가 큰 게 음질이 좋다. 그러면 웨이브 96Hz가 있고 24비트가 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얼마나 더 세세하게 소리의 단계를 쪼개느냐와 얼마나 압축을 강하게 하느냐인데 숫자가 높을수록 압축도 덜하고 많이 세밀하게 쪼갠 거니까 음질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전문가적인 수준의 녹음을 하시고 싶으면 그냥 맨 위에 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용도다 하면은 48kHz의 16비트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지금 이 마이크의 최대 기능인 이걸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클릭하고요. 다시 메뉴로 밖으로 나와 주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메뉴를 이동하다 보면 맨 밑에 포맷 기능이 있어요. 꾹 선택을 해서 그리고 여기에 포맷이라고 있죠. 한번 다시 선택을 하시면 물어봅니다. SD 카드를 지울까요? 이때 yes를 누르고 클릭을 하면 지금 이 메모리 카드 꽂아놓은 메모리 카드의 데이터가 다 지워지니까 조심하세요. 일단 메뉴는 이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이 녹음기를 처음 켰을 때는 아무것도 불이 안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저는 이 마이크를 내장 마이크로 쓰고 있지만 이 옆에 다른 마이크로 꽂을 수도 있겠죠.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이 마이크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이크를 옆쪽에 꽂겠습니다.
꽂았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1번이잖아요. 그러면 1번을 켜줍니다. 그럼 여기 1번 불이 들어왔죠. 그 다음 여기 LR은 위쪽의 마이크 인식인데요. 이거를 누르면 위쪽에서 소리가 들어오고 있고 아래쪽에서 1번 채널에서도 소리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래쪽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여기 바가 사운드 게이지가 움직이고 있죠. 한번 해볼게요. 마이크에 들고 지금 녹음이 잘 되고 있죠. 제 목소리가 저기 지금 마이너스 6을 넘지 않는 게 좋아요. 빨간색, 주황색은 아주 위험한 정도입니다. 적당하게 들어가고 있는지를 여기 다이얼을 돌려서 인풋 레벨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서 이 게이지를 보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안녕하세요. 하나, 둘. 이쪽 마이크의 볼륨이 커지고 있는 게 느껴지시죠? 이 볼륨이 적당한지를 판단하시고 만약에 너무 작다 싶으면 볼륨을 높여서 인풋 레벨을 키워주시면 되겠죠. 안녕하세요. 네, 지금이 적당한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내장 마이크의 입력 레벨을 여기서 골라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에 연결한 마이크들의 볼륨을 여기 다이얼을 돌려서 레벨을 조절하실 수도 있고 이쪽 화면에 어느 정도로 녹음되고 있는지를 듣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무선 마이크를 연결했어요. 이쪽이 3번 채널이죠. 근데 지금 3번 불이 안 들어왔죠. 그러면 3번도 켜주셔야 이쪽 연결한 무선 마이크 소리도 넣을 수 있습니다. 실수하시면 안 돼요. 꼭 내가 녹음하고 싶은 채널을 다 불이 들어오게 눌러주셔야 됩니다. 사운드 파일로 따로따로 있는 게 나중에 편집할 때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녹음을 할 때는 여기 녹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녹음하겠습니다. 녹음이 되고 있어요. 지금 녹음되고 있는데 저 레벨이 움직이는 거 보면 녹음이 되고요. 여기 숫자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녹음되고 있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정지를 누르면 끝나겠죠. 근데 먼저 정지 말고 일시 정지를 눌러보겠습니다. 일시 정지를 누르면 잠깐 중단된 거예요. 다시 한번 재생 버튼,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면 재개되겠죠. 그러면 녹음 파일은 한 개로만 저장이 됩니다. 일시 정지를 눌렀을 뿐 정지가 아니기 때문에 앞부분부터 뒷부분까지가 한 파일로 저장이 돼요. 그런데 정지를 눌러볼게요. 정지가 됐죠. 그럼 여기 파일명이 써 있습니다. 줌 0006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녹음을 한번 더 누르면 줌 0007번으로 녹음되고 있습니다. 정지를 누를 때마다 새 파일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 쉬어갈 때는 일시정지만 누르셔도 되지만 테이크라고 해서 뭔가 바뀔 때 촬영하는 그 단계가 끊어지는 게 확실하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일시정지가 아닌 정지를 누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잠깐 뭐 지나가고 할게요 라는 정도라면은 일시정지를 눌러도 되는데 문제는 이걸 쓸 경우에 카메라의 그림은 돌아가고 있잖아요. 카메라의 그림은 계속 녹화되고 있는데 사운드가 일시정지로 멈추면은 나중에 싱크 맞출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녹음하실 때는 웬만한 엔진은 정지 누르지 마시고 쭉 가세요. 그리고 녹음이 끝났다 싶을 때도 정지를 그냥 누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괜히 중간에 잠깐 쉬어간다고 해서 일시정지를 누르고 재생하고 누르고 재생하면은 영상과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녹음할 때는 녹화 정지만 누르세요. 근데 일시정지를 누르는 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소리만 따는 팟캐스트라든가 라디오 방송 같은 거 소리만 녹음할 때는 당연히 용량이 쓸데없이 커지면 안 되기 때문에 녹화, 일시정지 그리고 진짜 다 끝났을 때만 정지를 누르시면 되는데 영상을 찍을 때는 소리와 영상이 딱 맞아야 되잖아요. 싱크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시정지 누르지 마시고 그냥 차라리 쭉 흘러가게 하세요. 어차피 메모리 카드 용량이 크면은 문제 없거든요. 그 다음에 다 끝났다 싶을 때 정지를 누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녹음한 파일을 들어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여기서 재생 버튼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파일이 9번이잖아요. 근데 이 스킵 버튼으로 넘기면 이전에 녹음했던 파일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 재생을 누르면 안녕하세요. 녹음이 잘 되고 있나? 테스트 중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정지 누르고요. 다음 파일로 넘어가서 다시 재생. 안녕하세요. 정지일입니다. 테스트 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이런 식으로 녹음한 파일을 직접 들어볼 수도 있는데 이 스피커가 좋진 않아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고 싶은 분은 저 이어폰 단자에 헤드폰, 이어폰을 꽂고 들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여기까지 디지털 녹음기 줌 H6의 사용법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거 말고도 기능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당장 녹음하실 수 있는 정도로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사실 저도 이거 제게 아니라서 정확하게 다 몰라요. 직접 써보시면 되고요. 매뉴얼은 많이 공유되고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네, 지금부터는 마이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마이크마다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실내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좀 울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실내 공간 촬영할 때 어떤 마이크를 쓰는 게 가장 좋을지 느껴보시라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이곳은 군포시 미디어 센터입니다. 내장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울리는 소리가 어떤지 제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판단해 보세요. 지금 한 1m 정도 거리에서 제 목소리를 녹음하고 있는데 잘 들리나 모르겠습니다. 이곳은 군포시 미디어 센터입니다. 녹음이 잘 되고 있나요? 제 목소리가 잘 들어가나 모르겠네요. 이곳은 군포시 미디어 센터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곳은 군포시 미디어 센터입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릴지 모르겠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음질은 제일 좋겠지만 이 공간음을 얼마나 잡아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곳은 군포시 미디어 센터입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어가고 있나 모르겠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곳은 군포시 미디어 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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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야외 녹음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지금 마이크를 기본적으로 지향성 마이크를 설치했고 내장 마이크로 녹음해보고 지향성 마이크 녹음해보고 그리고 윈드실드 저 털을 달고 녹음했을 때 어떻게 음질의 차이가 있는지 잡음은 어떻게 들리는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바람이 세게 불진 않아요. 그래서 윈드실드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크지 않겠지만 그래도 주변에 여기 꽤 시끄럽거든요. 저기 공조기 기계 소리도 있고 새 소리도 있고 저쪽에 건너편에 보면은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런 소리가 마이크마다 어떻게 다르게 녹음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캠코더 내장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는 꽤 잘 녹음될 것 같은데 주변의 잡음, 원하지 않는 소리까지도 녹음이 되겠죠? 지향성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주변에 차 소리도 있고 시끄러운데 제 목소리만 잘 따는지 궁금하네요. 지향성 마이크에 윈드실드, 털을 달고 촬영 중입니다. 주변 바람 소리나 잡음이 잘 차단되는지 느껴보시고요. 캠코더 내장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는 꽤 잘 녹음될 것 같은데 주변의 잡음, 원하지 않는 소리까지도 녹음이 되겠죠? 캠코더 내장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는 꽤 잘 녹음될 것 같은데 주변의 잡음, 원하지 않는 소리까지도 녹음이 되겠죠? 지금까지 군포시 미디어 센터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이크와 녹음 장비를 사용해 봤습니다. 장비는 어떻게 사용하고 각 장비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영상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라디오 방송이나 팟캐스트를 만드시든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소리를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장비를 써야 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